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주치 김영돈 원장입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라 그동안에 못 뵀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뵈러 가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나이 드신 부모님들한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노인성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퇴화로 인해서 기억력이 저하가 되고 언어 장애가 오고 그로 인해서 어떤 판단력 장애가 올 때 우리가 이걸 치매라고 하죠. 치매의 원인을 지금까지 알려진 걸 보면은 이런 그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또 타우 단백질이라는 독성 단백질로 인해서 이 뇌세포가 점차적으로 다 파괴해서 손상되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치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치매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강의를 가는데 어떤 어르신이 제가 이렇게 무슨 기억력 저하, 언어장애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니까 아이고 도대체 내가 치매라는 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도대체 쉽게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거는 이 뇌가 보세요. 두부처럼 생겼죠. 이 두부가 군데군데 쉬는 게 바로 치매입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이 집에 가셔서 이 머리 쉬면 안 된다고 냉장고 문 열고 머리 집어넣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한참 웃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치매는 고령화가 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중앙치매 통계에 따르면은 2020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10.25%에서 치매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2050년에는 15.91% 그러니까 거의 16%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구의 한 300만 명이 노인성 치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예상할 수 있는 의심되는 대표 증상 5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금방 있었던 일을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점심 때 물어보면 잘 모르고 두 번째로는 대화를 할 때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대명사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바로 거시기죠. 야, 그 거시기를 만났는데 그 거시기가 거시기 얘기하대. 그래서 나는 또 거시기라고 그랬지. 이런 거시기 대명사를 많이 쓰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공간 장애가 있습니다. 시공간 장애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또 순서도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은 치매 걸리실 때 노인분들이 처음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길을 잃는 장소 개념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도 몰라보는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외우는 방법은 시장 사람들이에요. 시간, 장소, 사람들 순으로 이 퇴화가 온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계산 능력이 떨어지죠. 슈퍼에 가서 계산을 할 때 잘 하던 계산도 거스름돈도 제대로 못 주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으로 성격 및 감정의 변화입니다. 굉장히 착하시고 배려도 하고 수용도 잘 하시는 어르신이 갑자기 이기적이 되고 손자하고 먹을 거 갖고 간식 갖고 싸우고 또 내 통장을 누가 훔쳐갔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한다고 그런 망상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순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공격적이 되고 충동적이 돼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치매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치매, 다시 말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뇌졸중이나 뇌경색 때문에 생기는 뇌혈관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또 알코올성 치매가 있는데 이거는 40에서 60 젊은 사람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제 술을 먹다 보면은 그 술에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뇌 세포를 파괴를 시켜서 뇌 구조물의 변화를 갖고 오죠.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 술 먹고 우리가 필름 끊겼다고 하는 블랙아웃, 그 술 먹던 장소, 사람, 그 다음에 술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어난 일 이런 거를 전혀 기억을 못하는 블랙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그 술을 먹고 나면 그 주사가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온순한 사람이 갑자기 폭력적이 되는 그런 성격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이거는 뇌가 그 알코올의 독성 물질로 인해서 뇌기능 저하가 온 것이죠. 근데 이 치매가 왜 무섭냐면요. 치매 환자분들 보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가 됩니다. 우리 한국인의 10대 사망 질환을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암, 그 다음에 심장 질환, 폐렴,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자살. 여기까지가 5가지, 5위고요. 6위가 당뇨인데 7위가 바로 노인성 치매가 거의 비슷한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치매 다음이 바로 간질환입니다. 간질환으로 사망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거보다 치매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인성 치매에서 사망률이 높냐? 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인지 기능과 함께 신체 기능도 떨어지게 돼서 외부 활동이 줄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 활동 줄다 보니까 또 집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고, 또한 어떤 자기가 잘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균형 있는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영양 상태도 나빠지고, 또 어떤 개인 위생이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2차적인 감염병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노인성 폐렴, 또한 요로 감염도 노인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폐렴이나 요로 감염이 생기면은 우리 노인분들 돌아가셨을 때 무슨 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다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이 폐혈증이라는 게 무슨 폐에서 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부패할 폐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부패했다는 뜻으로 염증 반응이 전신 반응으로 나타나서 우리 온몸의 장기가 기능을 멈춰버리는, 그게 바로 폐혈증인데, 노인성 치매 환자분들에서 나중에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데 내가 이거 치매 아닌가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분들이 중에 어떤 게 많이 관찰되냐면 우리가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경도인지장애는 뭐냐면은 치매와 정상적인 노화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데,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장애는 조금 있지만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뭐 자기가 개인 위생 씻고 닦고 먹고 그 다음에 밖에 외부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거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기억력이 좀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이제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무슨 약물 치료보다는 우리가 이제 치료법 중에 인지중재 치료법이라고 있습니다. 인지중재 치료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떨어진 기억력과 이제 언어 능력 같은 것을 훈련을 통해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치료법이죠. 이런 경도인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생활 방식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즐기고, 또한 균형 잡힌 식사로 골고루 영양을 잘 섭취하시고요. 당연히 금연과 금주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매 예방법을 좀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머리 글자만 따서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내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보통 우리가 선거 끝나고 나서 정치인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바로 그거겠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를 막아라. 쓰리고는 고스톱 칠 때 쓰리고 잘못했다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를 막아라. 진땀나게 운동해라.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어라. 사회활동을 많이 해라. 친구와 많은 교류를 함으로써 소통도 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으면 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대뇌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라. 뭐 견과류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대뇌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천박하게 술 먹지 마라. 그냥 한 번 먹으면은 왕창, 우리 꽐라라고 하죠. 꽐라 되도록 드시면 안 되고 적당히
건강에 좋은 한두 잔 드시고 명 길어지는 음식을 먹어라. 과일이나 채소, 특히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은 음식을 드시면은 미토콘드리아는 건 우리가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인데 그 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쓰리고를 조심하라는데 쓰리고가 뭐냐? 고혈압, 고지혈, 그 다음에 고혈당, 당뇨겠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를 막아라. 이게 바로 치매 예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물어보세요, 저한테. 고스톱이 치매에 좋습니까? 그래서 논문을 살펴보면은 고스톱이 뇌에 자극은 되지만은 인지기능 증진에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은 뉴로빅이라는 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면 좋습니다. 뉴로빅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뇌신경세포를 영어로 뉴런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에어로빅을 붙인 거죠. 그래서 신경세포를 에어로빅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뉴로빅이라는 건데 뉴로빅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뒤로 걷기. 우리가 앞으로 걷다가 뒤로 걷는 게 상당히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뉴로빅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안 쓰던 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머리를 빗거나 밥을 먹는 거죠. 제가 오른손잡이면은 왼손으로 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춤추는 것도 하나의 동작을 순서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뇌활동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우자 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낙관적인 배우자하고 살게 되면은 운동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건강한 식사, 균형 있는 식사로 음식 준비도 많이 하게 되고 아플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병을 발견해서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낙관적인 배우자와 살면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매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또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치매의 위험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옆에서 돌봐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이 뇌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분이 많이 든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기억력 형성에 도움을 주는 뇌의 뇌세포 활성 그 요소를 많이 감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병원에 가기 전에 치매기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잘 구별이 안 가죠. 일반인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있는 치매 진단법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면 됩니다. 시계 그리기입니다. 시계를 어머님 8시 20분 한번 시계판을 그려보세요. 치매가 심할수록 그 시계판 그림이 엉망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려운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보통 병원에서 하는 거는 오각형을 겹쳐서 따라 그리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는 어려운 그림을 한번 따라 그리는 그 능력을 보면은 그 치매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근데 뵌 모습이 예전과 다른 거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평소와 달라진 부모님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로하신 부모님이 평소보다 TV 볼륨을 많이 키웠다.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부모님, 어머님이 음식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싱겁게 드시던 분인데 음식이 무지무지 짠 거예요. 이렇게 예전과 달라진 음식의 맛.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을 뵙다 보니까 조금 말씀을 나누시다가 그냥 낮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낮에 낮잠을 안 주무셨는데 늘어난 낮잠. 다음으로는 부쩍 어두워진 길눈. 같이 어디 슈퍼를 가는데 늘 가던 슈퍼도 얘야 여기 이쪽이냐 저쪽이냐 갑자기 어두워진 길눈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현상을 보이실 때는 우리 부모님이 조금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잘 살펴보셨다가 병원에 가실 필요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오해를 한번 제가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치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인데요. 첫째, 건망증이 잦으면 치매로 발전한다. 건망증과 치매는 엄연히 다른 거지만은 상당히 혼동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 보면은 어떤 분들 보면은 내가 자꾸 건망증인데 그 치매 아닌가요? 하지만은 건망증이라는 거는 그게 뭐더라 했을 때 힌트 줬을 때 맞아요. 그렇게 나오면은 건망증이고 그겁니다 했는데도 그래요? 생소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치매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건망증이 많으신 분들은 요즘에 신경 쓰는 데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분들은 그런 건망증이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아의 개수가 기억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아가 많아야 이 씹는 힘이 좋아지고 이 씹는 운동이 뇌혈류를 증가시켜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뇌가 작은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많다. 뇌 전체 부피와 치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뇌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마라는 부분이 퇴화가 돼서 볼륨이 30% 이상 줄어들면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노인성 치매 내용 어떠셨습니까? 물론 치매는 무서운 병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